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너무 네. 무너집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정말 안 좋았는데 어제 2,300선도 코스피가 맞습니다. 이탈을 했어요. 정가에 더 밀었는데 네. 요즘은 시장을 하루를 전망하기 힘들고 네. 사실 전망에 큰 의미가 없이 올라갈 이유가 거의 없이 이제 불안한 요인만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등락하지만 급등하고 있고 중동 불안이 또 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어닝 시즌에 기업 실적을 발표하면 그 실적도 이익이 좀 급감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어닝 시즌인데 현재는 실적이 경과에 잘 나오는데 고금리 때문에 미래에 이익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악재만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2,415포인트인데 이번에 어저께 2,299 거의 100포인트 바로 무너졌거든요. 그러게요. 네. 제가 2,387이 무너지면 일단은 2,300, 2,257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에도 60포인트 빠지니까 의미가 없이 지지선이 의미가 없는 게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기계적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지지선보다 계속 그 물량이 나오니까 그냥 때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금리 안정이 좀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면 당연히 이제 빠질 걸로 보이고 미국의 7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이제 평상시 12개월 평균보다 좀 높았거든요. 네. 평균 한 2.5배 정도 되면 이제 2.7배니까 장기물 금리를 이제 투자자에 많이 산다는 거죠. 더 산다는 건 사게 되면 국채를 사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면 가격이 수익률이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정이 될 걸로 보이지만 아직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이번에 2차 전지도 급락을 하락하다가 포스코 그룹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이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 예상치를 이제 어닝 쇼크가 되면서 특히 포스코 푸체엠도 50%대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빠지고 있으니까 이익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GM도 지연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투자를 취소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 전체 산업에 대한 불신이 아주 크게 있고 머스크가 이제 촉발한 거 있죠. 이제 대설 실적 발표하면서 금리가 높으니까 천천히 아니면 불확실하니까 금리가 높은데 고금리가 계속 내년까지 또 지속된다면 파이낸싱 해가지고 주로 자동차 네. 사는데 또 전기차는 좀 더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나가더라도 향후에 미래에 자동차 잘 안 살 거다 이렇게 소비가 위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를 해서 그게 이제 시장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요즘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에 발표해도 고금리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거라 보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안 좋고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같으면 일주일 사이 거의 이틀 만에도 20%씩 막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7월 20일 고점 대비 거의 60%대는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어서 그렇고요. 특히 요즘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하루에도 10%대 빠집니다. 실적 하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중에 삼성전기가 어제 보니까 하루에 13% 빠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IT 중에서 삼성전기가 폭락할 때가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보니까. 그래서 어제 13포인트 빠져가지고, 이제 IT가 거의 다 빠지고 하고 있구나. 이제 조금만 견디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주로 이제 LG전자가, IT 대표적인 LG전자가 먼저, 빠지기 시작하면 그 한두 달 뒤에 삼성전기가 급락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거의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주로 2000년도, 코로나 때도 좀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늘 그러거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을 때 이제, 계속 빠지다가 실적도 하향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할 때는 또 IT가 가장 빨리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급락을 보니까 사실은 많이 이제 이익이 줄 거라는 건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네. 나오니까 이제 기관들도 때리고 그래서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주가 급락을 당연히 우려되지만 그래도 거의 바닥권으로 왔다 일단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한 900포인트 깨지고 800대 왔을 때 한 738 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차트를 장기 지지선 준 적이 있는데요. 네. 순식간 74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게 700도 불안한다. 이렇게 사실 지지선 큰 의미가 없는데 추가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깨지면 반등할 때 과연 어떤 게 반등할까 그걸 좀 봐야 되는데요. 2차 전지 지금 이제 목표가 줄 하향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네. 가장 믿었던 산업의 2차 전지 산업이 목표가도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불안이 더 가중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락세가 좀 지속되는데 어디서 멈출지 좀 봐야 되는데 조만간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같이 물론 8월부터 좀 하락하기인데 이제 그 견디던 반도체도 같이 급락에 동참을 했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같이 YG엔터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같이 동참했고 SNS텍도 올해도 좋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도 급락을 하고 있어서 가장 좋은 반도체 종목들조차도 하락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은 기정사실로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낙폭 하대 중에서 한 고점 대비해서 70%대 빠진 것들이 고성장주나 내년에 실적이 개선된 주식들이 좀 괜찮았는데 그것까지 같이 약세가 되고 있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주식이 없을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장에서는 어디가 지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손해나고 가지고 있어도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은 좀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오른 대로 빠지고 또 안 좋았으면 안 좋은 대로 계속 밀리면서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황인데요. 외국인도 이번 달에 매도가 좀 심했죠. 네, 외국인 정시 수급을 최근에 보면 10월 달에 한 2조 1천억을 팔았습니다. 네. 코스피를. 그러면 2조 1천억 팔았으니까 사실은 많이 판 건데 코스닥도 4천억 팔았습니다. 물론 선물은 한 1조 정도 되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치는 것은 그동안 이제 대형주 사는 것들도 다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추세적 파는 건 팔고 있고 그렇고 한 달 말고 이제 8월부터 우리가 지수가 8월 1일부터 급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외국인들 얼마나 팔았다 보니까 4조 1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중에 10월 2조니까 실제로 지금이 훨씬 더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팔지는 좀 더 외국인들 물량은 좀 더 있을 걸로 보이지만 올해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좀 외국인들이 매도가 줄면 지수의 하락은 좀 제한적일 보이고요. 코스닥도 1조 4천억치나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공매도를 많이 했던 세력들 외국인인데 네. 그에 대한 이제 오히려 추가 탐욕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쇼커버링 할지 아니면 살지를 보고 외국인이 들어와야만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차트로 봤을 때 반등 시점 언제라고 보시나요? 요즘 차트 지지선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뭐 이틀 전에 이제 다시 급락했다가 반등할 때 이제는 2,326포인트 왔으니까 거의 바닥이라고 봤는데 네. 하루 이틀 만에 그냥 깹니다. 그래서 차트를 일봉 차트로 보면 2,500대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밑에 스토캐스틱 전환 지표를 보니까 네. 두 번째 침체 중에서 두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바닥 두 번째 하락 10하락 중에서 두 번째 다시 침체 들어가니까 거의 바닥 기술적 반등 구간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양봉이 떠야만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시가가 빠지더라도 양봉이 한 이틀 정도 떠주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2,387이 깨지면 밑에 지지선은 2,257 정도로 봤는데 아직 2,257 정도 한 50포인트 정도 40, 50포인트 남았거든요. 네. 이것은 단숨에도 빠질 수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수는 어디서 지지하는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올해 전체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 쏠림 현상 중에 2차 전지 양극재나 대형 시가총이 높으니까 이 종목이 이제 추세적으로 빠지니까 지수도 그냥 속절없이 빠지거든요. 그도 다른 주식은 그저 작년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네. 거기에다 추가 하락이 이제 양극재인데 그럼 양극재 아직까지 올해 올라온 것보다 아직 에코프로 같은 건 아직도 6배는 올라가 있고 5배. 그렇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 2배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게 제자리로까지 내려간다면 지수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수를 보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 미국 주식을 보고 미국 주식 급락하면 같이 동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에 있는 대형 기술주 우리가 네. 쏠림 현상이 있었던 우리 이제 양극재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제 빅7 7개 종목이 급등했거든요,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는
그쵸. 108달러에서 네. 작년 11월 108달러에서 500까지 갔고 테슬라는 100달러에서 300 갔거든요. 그래서 300원 이제 목표였고 그러면 지금 테슬라도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187달러까지 네. 일단 내려갈 거다 보면 오늘 205달러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의 빅7들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데도 미래의 실적이 불안하니까 지금 하락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나스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 이제 지수는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 지수는 바닥까지 왔다 하더라도 가치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니까 역사적으로. 그런데 미국 때문에 계속 불안한 장세가 좀 우리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좀 어두운 상태인데요. 어제 나왔던 지표도 좀 볼게요. 이제 한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부정적 얘기만, 이제 불안한 얘기만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한테 희망을 줄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좀만 더 견디자.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3분기 GDP를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어저께 전기 대비해서는 2분기 대비해서는 0.6% 정도가 상승했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는 1.4%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내수도 0.3% 수출도 같이 지금 수출 좀 더 늘어났으니까 수출이 플러스 나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3.5%입니다. 수입 증가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간 이제 수입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수입도 크고 이제 수출도 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되고 있고요. 전체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3분기 개선되고 미국은 이제 어저께 3분기 잠정치를 발표한 거 보니까 GDP가 속보치가 4.9%예요. 시장에서는 4.5였는데 4.9 잘 나온 거거든요. 예상치보다 좋았고 그런데 그러면 시장 예상치가 좋았기 때문에 너무 탄탄한 거죠 경제 지표가. 그래서 네. 오히려 아직까지 물가라든지 국제금리라 이런 게 크게 하락하기 좀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이제 실질소득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4분기 때는 금리 높은 상태 유지되고 있어서 결국은 실질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위축될 거다. 그럼 4분기는 확실히 안 좋을 걸 보입니다. 그러면 네. 오히려 이제 4분기 안 좋게 나올 때는 오히려 이제 내년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위축으로 해서 또 지수를 하방으로 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또 감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GDP 세부 항목을 보면 3분기 한국 경제수 1.4%고요. 한국은행에서 예측치는 올해 1.4%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중국 수출 부진인 한데 이제 미국이 조금 나아지고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으로 수출이 좀 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자동차는 계속 좀 좋은 상태고 반도체가 좀 회복하고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가 완만하게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바닥을 통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수출과 OECD 경기 선행주가 거의 동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22년도 10월 이후부터 지금 OECD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선 100을 상회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번 10월 달에 한국 수출이 플러스로 13개월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한 5.6% 정도 예상되니까 결국은 이제 10월부터 수출 증가가 등가되면 한 두 자릿수만 10%대 남은 지수는 본격적으로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나온 게 좋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24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상향을 지금 되고 있는데 FM 가이드 기준으로 보면 21년 코스피 영업이익을 이제 내년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컨센서스 지금 좀 낮추고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한 40% 내외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이익이 증가되면 다시 주가는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24년 주식시장은 좀 더 우상향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바닥인데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내년을 보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희망적인 부분을 봐드리자면 이 수출이나 수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내년 기준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잡아야 될까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게 FOMC 회의도 있지만 그렇죠. 그 회의에 큰 이제 나올 건 없지만 다음 주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예상보다 부진한다면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중국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PMI, 그다음 차이신 제조업 지표 이런 것도 발표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나쁘면 추가 부양책보다 현재 부양책을 쓰고 추가적으로 또 고려해야 되고 중국은 지금 5% 정도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부동산이 지금 뭐 헝다고로 디폴트 이렇게 해도 부동산이 상관없이 계속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빅7 주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알파벳이 하루에 9%씩 빠지니까 전체적 불안하게 같이 빠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주식은 이제 성장주 중에서 AI 반도체니까 그럼 엔비디아 주식이거든요. 엔비디아 주식이 $500, $503 정도 갔다가 지금 $405, 오늘 $405 $403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400 계속 강조를 시켰는데요. $400면 거의 $500 20%거든요. 그럼 20% 이렇게 하이를 하면 확실하게 추세가 하락을 합니다. 그럼 20%가 가면 평균적으로 35%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주식은 $310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제가 8월 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3,700~800포인트에서 3,150 정도까지 지지수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3,100대는 빠질 거라고 계산을 계속 하고 있고 8월에 우리나라 AI 반도체 관련 종목도 이익 실현하든지 아니면 좀 위험하다. 이제 2차 전지처럼 같이 빠질 거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8월부터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188이거든요. 그럼 지금 3,100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과연 여기서 3,100이 지지할지를 좀 더 생각하면 빅7들이 빠진다면 이것도 지지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국의 1조 위안 부양책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낙폭 과대, 뭐 다 낙폭 과대니까 그 중에서 내년도 실적 개선하는 것은 손절하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은 갈아타서 이거 손절하고 저거 갈아타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확실하게 실적 개선 내는 걸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어떤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좀 얻어볼까요? 이제 내년에 좋아지는 종목 중에 그러면 화학이 조금 더 기술적 좀 업황 개선될 걸로 보이고 그 중에서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신성장 넣는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이요. 예, 지금 현재 저수익성의 판지 사업은 정리해가지고 430억 정도 이익이 이제 현금 유입되니까 그걸로 이제 LIB 리튬이온 배터리용 알루미늄 파우치를 이제 사업을 본격 내년부터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매출이 연간 한 3천억 정도 이식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한 200억 내 정도가 이식될 걸 보입니다. 그러면 기존 전체 영업이익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실적이 개선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뭐 지금 현재 좀 하락하면 사서 한 38,000원까지 중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26,000원인데 차트를 봐도 좀 다른 것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2차전 한 절반 정도 빠졌는데 50%. 그래서 여기서 정지되고 나서 이제 천천히 추세 상승을 할 걸로 보이고 거래량이 상당히 실리고 행보로 올라갔다 돌파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다시 돌파할 때 주봉 차트로 보면 이제 다시 돌파할 때 거래가 실리면서 위로 이제 확실하게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는 추세가 확실히 나올 거 보여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길게 보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하고 박스권 상단이 한 38,000 되고요. 그다음에 51,100원이 최고가인데 내년에 이 51,100원을 다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유망 종목으로는 율촌화학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 38,000원, 매수가는 조금 밀렸을 때 손절가 짧게 26,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코멘트 또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투자자가 많이 고민하는 게 손절할까 말까, 현금 보유할까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은 손절하지 않아도 될 주식은 3년 뒤에 이후에도 실적 성장이 계속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실적을 믿고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뚝심 있는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패닉셀링이 좀 많이 나왔죠. 10개월 반 만에 2,300선 코스피가 이탈하면서 투심도 상당히 불안했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바닥이라는 시각이 또 함께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리스팅을 해서요. 내년도 수익까지 이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금요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